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소통 홍보관 및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통 홍보관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통부관 김상무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관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근영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현 소셜미디어 팀장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소통 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관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순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영하 민원조사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 홍보관 및 감사관 소관 상정안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페이지 11쪽 사업설명서요. 네. 를 보시면 시정 현안 여론조사를 하는데 네네. 지금 이 여론조사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가 각 부서에서 이제 일단은 이번에 이제 신규 편성하게 된 배경을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그 안성천과 진이천 합류 지점서부터 그 평택호 구간 평택항 명칭과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는 각 부서에 여론조사 예산이 없었고요. 그 또 여론조사하는 총괄 부서도 부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통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괄 편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면은 더 나을 것 같아갖고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지금 이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고. 방식은 제가 일단은 이번에 이제 예산이 쓰게 되면은 각 부서에 이제 수요 조사를 합니다. 어떤 각 부서에서 이런 사항은 좀 시민 여론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을 좀 받아 봐갖고요. 수렴이 필요하게 된 이제 사업을 발굴해갖고 설문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자취 있을 때인데 네. 그 평택역 앞에서 예. 설문지 조사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네. 보통 이제 연구 용역 같은 거 할 때요. 네. 그럴 때는 연구 용역 안에 설문이 이제 수반이 그래서 들어갑니다. 그때 예.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 의원님들이 많은 문제 제기들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예. 제가 이번에는 지금 예산 편성을 또 뭐 3천만 원을 지금 편성을 해서 지금 하는 거라 네. 이 방식을 어떤 식으로 방식은 이제 일반 할 건지. 여론조사 업체 있죠. 예. 전화로 여론조사합니다. 그러니까 나이대, 지역별 다 감안해 갖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사례를 들었던 뭐 평택항 명칭 관련해 갖고 작년에 한 87%의 시민들이 찬성을 해 주셨는데 그것도 이제 지역별로 연령대별로 이제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나중에 그게 결정이 나면 어떤 네. 문항으로 어떻게 하는지 네네네. 그거에 대한 자료는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업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그거에 대해서 주시고 나온 결과가 있으면 결과까지도 예. 같이 보내주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감사관 좀 질의를 좀 할게요. 감사관 쪽은 우리 평택시 전체 가장 중립적인 상황에서 평택시 전체에 대한 감시나 컨트롤 타워를 좀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예산도 마찬가지고 기타 일반 행정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여기 ombudsman 신규 한 명 위촉 계획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3개월 분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지금 기존에 있던 분을 대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대체하는 게 아니고 한 명을 더 추가로 뽑는 겁니까? 네, 추가 위촉권입니다. 추가로? 네.
왜 갑자기 추가로 뽑으려고 그러죠? 저희가 이제 민선 8기에 그 중점 시책으로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청렴도 평가를 위해서는 시민 만족도가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의 고충 민원을 좀 더 빨리 처리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이제 공직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 추가 위촉 계획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본 예산에 담아서 했어야죠. 그 과장님께서는 그 추경을 세울 때 추경 편성 요건을 대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 추경을 세운다라고 생각을 해요? 감사를 하시다 보니까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우선은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옴부즈만 관련한 업무를 저희가 이제 그 권익위의 법률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옴부즈만이라는 용어가 그동안 이제 한 1년 반 이상 저희가 홍보도 해오고 오랫동안 지속돼 왔는데 아직도 이제 시민들께 다가가지 못하고 해서 지금 법률적인 명칭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변경하고 좀 더 기구를 강화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민선 8기가 되면서 또 업무를 더욱 더 이제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일단 그 예산이라는 거는 셔세가 낭비가 되면 안 되고요.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너무 방만하게 이루어져도 안 되고요. 선택과 집중이 또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과연 본 예산에서 예측 불가능한 사업이었었는지를 한번 일단 확인을 한번 해줘야 돼요. 본 예산에 담는 게 가장 좋고 진짜 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추경에 당연히 담아야 되겠죠. 그렇죠? 또 그렇지 않든지 아니면 예비비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추경을 담을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비비 등 뭐 다른 예산을 진짜 사용 못할 그런 상황이었는지도 한번 우리가 살펴봐서 추경을 편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든 그 올해 안에 이렇게 연내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는지도 우리가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과연 지금 다음 연도, 그러니까 2023년도 본 예산에 담지 못할 정도로 과연 이런 긴급한 사업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 봐봐야 돼요.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게 저는 감사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철저가 낭비되면 안 되고요. 그렇죠? 과정도 투명하게 해야 되고요. 근데 지금 3개월을 쓰기 위해서 급히 쓴다는 자체도 나는 업무지만 한 명을 추가한다는 것도 좀 납득이 안 돼요. 진짜 그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상황이었으면 2022년도 본 예산에 담아서 그때부터 갔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내년도 본 예산에다 담았어야죠. 이게 왜 삭감이 된 겁니까 지금?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삭감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상임위에서 검토된 바로는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거와 이제 일맥상통한데요. 상임위에서 이제 현재로 이제 옴부즈만 3명으로 처리하는 건수가 이제 1명을 더 추가 위촉할 정도로 많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셨고요. 급하게 추경에 올리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청렴도 조사가 이제 12월에 발표가 되고 그 이전에 이제 청렴도 조사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고충 민원을 조사했지만 그래도 더 옴부즈만 한 분이 더 계셔서 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전문성을 가지고 좀 더 고충 민원을 좀 조사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되도록이면 지켜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뭐 지방재정법 같은 데도 보시면 다 나오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는 좀 되도록이면 지켜주시는 게 낫고 다른 이유 없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편성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상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대해서 혹시 잘못되고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네, 사전에 의회 협의를 안 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감사관에서 저도 이 내용을 대충 들어서 직접 들었지만 직접적인 내용은 내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듣고 싶었던 사항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요? 공모하는 한 건가요? 뽑게 되면 공모죠? 공모로 내보내나요? 한 명을 추가로 뽑게 되면? 네. 맞죠? 네. 그 사전에 먼저 나갔습니까? 네. 감사관에서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봐요. 그러면서 어떻게 다른 공직기관을 어떻게 잡습니까? 또 의의를 무시하는 거죠. 저는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아니, 일반 과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도 진짜 이거 문제가 큰 건데, 더군다나 이런 기강을 잡아야 될 감사관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참 납득이 안 갑니다. 이런 일들은 벌어져서는 안 되고요. 전에 저희 의회 있을 때도, 저희 그 8대 때도 이런 사례는 안 했지만 이미 먼저 사업을 추진해 놓고 나중에 예산이 올라오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그때 부시장님을 직접 불러서 사과 듣고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는 거는 이건 진짜 바람직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감사관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시민의 대표로서 저희들은 말이 안 나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이런 일은 앞으로 절대로 벌어져서는 안 되고, 이에 대한 거는 잘못이 있다면 책임질 분이 있으면 책임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뭐 깊이 있게 모르니까 지금 발언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진짜 큰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는 감사관실이 더 잘할 테고,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절대로 없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사전에 협의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산수 의원님. 네, 김산수 의원입니다. 저는 그 12페이지의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해서 좀 질문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현재 카카오톡에 있는 평택시청 채널 지금 구독자 수가 지금 얼마나 되나요? 지금? 금년도 6월 16일 기준으로요. 네. 알림톡은 57,462명이고요. 네. 채널 메시지는 45,665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튜브도 지금 확인해 보니까 지금 한 18,500명 정도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통계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산출 내역으로 보시면 6만 명, 7만 명으로 잡으셨던데, 지금 예상되는 지금 날짜는 어느 정도로 지금 잡고 계세요? 지금 저희가 9월 달에 네. 그 채널 친구 추가 시 평택이 이모티콘을 무료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한 7만 명 정도가 좀 늘어날 걸로 지금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로 그 실생활에 도움되는 다양하고 유익한 시정 소식을 하루에 한두 건 정도씩 지금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조회수로 봤었을 때 지금 갭이 좀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근데 게시물은 유튜브는 네. 이게 좀 경기도 내에서는 현재 저희가 1위입니다. 그 숫자가. 그러니까 사실 일반 시민들이 행정에서 하는 유튜브는 잘 시청을 많이 안 하거든요. 일단 재미가 없으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원수가
경기도 내에서는 지금 현재는 1위입니다. 네, 저도 다른 시군에 있는 유튜브 예. 채널도 이제 예. 들어가봐서 봤는데 평택시가 그렇다고 뭐 밀린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뭐 정보나 이런 행사를 제공하는 그런 네. 크리에이터 역할로서 너무 편차가 심한 거는 네. 조금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예. 이렇게 싶거든요. 저희도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어쨌든 시민기자단 이제 유튜브하고 네. 미디어 전공자로 봤을 때, 그러니까 미디어 전공자가 지금 뭐 편집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에 해당되는 거죠? 그분들이 촬영하고 편집하는데 보통 한 2, 3일 걸립니다. 예, 그래갖고 이번에 좀 금액도 그 좀 보통 저희가 그저께 이제 저기 위촉을 했어요. 3기 미디어 크리에이터. 근데 요번에 저 되신 분이 한 구독자가 한 18만 명 되는 유튜버 분이 요번에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18만 명이면 좀 꽤 많으신 유튜버거든요. 그분이 이제 평택을 소개하면은 많이 홍보가 되리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그 이제 알림톡 채널 메시지가 어쨌든 이게 나눠져 있는데 네. 저도 알림톡은 지금 계속 고정으로 해서 받고 있거든요. 이게 뭐 합친 뭐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친 이제 통 메시지나 이런 걸로 뭐 일어나실 그런 알림톡은 네. 좀 단순 문자식으로 저희가 발송이 되는 거고 채널 메시지는 좀 글이 네. 좀 이미지가 좀 더 시인성이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알림톡 같은 경우는 그 본인들이 일반 시민들이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정보 공개 때문에. 근데 채널 메시지는 평택시에 들어가고 본인이 신청하면은 신청하는 그런 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나 이제 투지폰 쓰신 분들은 알림톡 대신 이제 문자 메시지로 나갑니다. 근데 문자 메시지는 단가가 좀 세요. 그건 한 25.6원으로 나가고요. 그러니까 우리 카카오톡 메시지는 8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유익한 정보랑 이제 행사 이거 제공을 많은 분들한테 또 접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네. 소통하는 채널 될 수 있도록 많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유정아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 상임위 때 어느 정도는 거의 다 질문 다 드렸는데요. 혹시 이모티콘 평택시 이모티콘에 대해서 잠깐 네. 혹시 그 일정 기간 동안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시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은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정 기간에 따른 그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되고 있나요? 그 좀 팀장님. 이모티콘. 제 기억에 2,2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간에 얼마 한 달 사용입니다. 한 달 사용이 네네. 2,500이니까. 그러면 이게 그 무기한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저작권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무기한으로는 사용이 어려운 건가요? 그거는? 카카오톡 지금 30일 사용 7만 개 배포시 한 3천만 원 정도 비용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3천만 원 정도고요. 그게 이제 카카오톡에서 이런 그 무료 이모티콘 제공 서비스를 저희가 이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유료가 아닌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한 달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더 길게 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좀 더 활성화가 되면 굉장히 많이 시민들의 참여도가 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무제한 사용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네.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평택이 여자 캐릭터를 제가 언뜻 네. 봤습니다. 이 여자 캐릭터를 만들었을 때는 예산이 소요가 되지 않았던 부분인가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택에는 기본적으로 남성 여성 구분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쪽에서 개발한 건 아니고 예전에 개발을 할 때 두 가지 색상으로 개발을 했다고 그 이후에 저희는 활용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 다 두 가지 캐릭터가 다 활용이 골고루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저희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평택시 공식 캐릭터는 평택이고요. 그 연두 외에 이제 색깔. 다양한 뭐 활용이 필요할 때는 그 옆에 있는 주황색 평택
평순이 캐릭터를 저희가 가칭으로 평순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캐릭터를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평택이 인형, 조그만 인형이 여기저기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일부 인형들이 아직도 옛날 평택시 로고가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개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 기존 평택이 캐릭터 인형은 지금 재고가 다 소진이 됐고요. 이제 새로 시기가 새로 도안이 됐기 때문에 새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산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그 캐릭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네.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모지 같은 거 보시면은 제가 저번에 그 무료 이모지 그 나눔할 때 이제 네. 봤는데 약간 그 대상이 한 3040 쪽으로만 치우친 아. 그 액션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서 좀 다양성을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 들고요. 네. 왜냐면 이게 전 세대가 이렇게 하려면 공감이 돼야 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이제 뭐 퇴근 관련해서 그 이모지가 하나 있었는데 네. 물론 당연히 직장인들은 수긍이 가고 좋아하는 그런 이모지긴 하지만 이제 어린 아이들이 봤었을 때는 청소년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봤었을 때는 조금 이것이 다른 방향으로도 좀 쓸 수 있는 예. 그런 이모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아까도 류정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평순이의 활용도가 저는 사실 좀 낮다고 보거든요. 평순이는 우리 네. 저기 공식적인 이름은 아니고요. 네. 저희 부서에서 그냥 아, 색깔이 네. 좀 여자 옷 같다 그래요. 그냥 저희 나름으로 그냥 부르는 이름입니다. 공식적인 이름은 평택이 하나입니다. 아, 네. 예. 그 지금 저기 다른 서브 캐릭터 지금 공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으신가요? 서브 캐릭터는 아니고요. 다른 평택이를 부서, 예. 기준으로 해갖고 좀 저 이모티콘용으로 조금씩 변형을 하는 네네. 사항입니다. 저도 좀 생각이 든 게 뭐냐면은 평택이 하나로 가기에는 좀 임팩트라는 부분이라든가 네. 다양성을 따졌을 때는 이제 시민들이 좀 신속하게 다가가기가 좀 힘들지 않나 싶은 점이 있었거든요. 다음에 남녀 그런 식으로 한번 추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서브 캐릭터 그 공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 당연히 그 콜라보 그 협업하는 거 있잖아요. 네. 협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좋게 봅니다. 근데 이제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과연 평택이랑 매칭이 될 수 있는 네네. 그러한 이제 캐릭터가 되었으면 네. 하는 게 이제 개인적인 바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 좀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견 감사하게 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원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네, 그 감사관님 그 시민 옴부즈만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너무 공감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적은 인원으로 적은 옴부즈만으로 운영이 잘 되는 지자체가 있어요. 근데 그런 곳을 보면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자문위원단에서 좀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택도 부천, 성남, 안산처럼 이제 자문위원회를 좀 구성을 해가지고 적은 인원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관련되어서 저희 그 시민 옴부즈만 조례에 보면 자문위원단에 대한 조례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방법을 좀 생각해서 적은 인원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지금처럼 만약에 옴부즈만을 운영하는 방식이 지금과 같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안을 한번 잘 마련해 주셔가지고 조금 더 좋은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 홍보관 및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통 홍보관님 및 감사관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한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한경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영 위원장님과 김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영권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덕형 생태하천과장입니다. 한인수 식품정책과장입니다. 환경국 소관 2022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110조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22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12억 5천만 원이 중익된 646억 5,800만 원으로 국도비, 신규 및 변경 내시 기금, 예수금, 수입 등으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163조 세출 예산입니다. 22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203억 8,600만 원이 증액된 2,22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 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국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경국 소관이요. 네, 강정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예. 페이지 1쪽에 보면 야생 멧돼지 집중 포획 및 관리 강화 부분에서 예. 사업 설명서입니다. 예. 1쪽 299만 원이 지금 삭감 처리됐어요. 예, 예.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저희가 그 야생 멧돼지를 잡으면 그 사체 보관용 냉동 전용 창고나 뭐 이런 걸 사체 보관용 냉동 컨테이너를 구입을 하는데 그 금액이 저희가 물품 구매 금액이 좀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잔여 예산에 대해서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야생 멧돼지를 포획해 보니까 과거에는 이제 최고 많이 잡혔을 때가 2020년도에는 약 40마리가 넘었습니다. 평택으로 넘어오는 게 저희가 보면 이 평택에 이제 서식하는 건 없고 대부분이 이제 여주, 이천, 안성에서 이렇게 포획을 하다 보면 그쪽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멧돼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5마리, 금년도에 한 5마리 정도고요. 연간 이제 개체수가 야생 멧돼지가 상당히 줄어서 금액적으로는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마리당 포획하면 그 보상금이 10만 원입니까? 저희가 이제 시비가 주는 게 10만 원이고요. 도비가 10만 원, 국비가 20만 원에서 한 마리 잡으면 그분들한테 가는 돈은 최종적으로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 마리당 40만 원? 예, 그러니까 이제 시비만 10만 원이고 도비 10만 원에다 국가에서 또 20만 원 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 야생 멧돼지 안에서 이런 거죠? 예, 호랑이 맞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예, 야생 멧돼지만 잡다가도 저희가 주고 안 있습니다. 주죠? 예, 예, 예. 지금 이 그 포획단들이 시의 그 민간 단체들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야생 포획 구제단은 30명 내로 구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30명으로 이제 해서 지금 현재 2개 단체에서 3개 단체로 늘어서 인원 배분해서 약 30명이 구제단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좀 늘렸나요? 30명? 30명, 예. 이게 지금 그 이제 지역구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되는 거를 보면 예. 이 고라니들이 의외로 많아요. 고라니들이 많는데
이 고라니 같은 경우는 그 포획단에서 사실 그 연락을 해도 이 포획을 잘 꺼려해요. 예. 일단은 뭐 포상금도 안 되겠지만 예, 예. 포상금을 떠나서 예.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이제 뭐 농사 짓는 분들한테 잘못해서 의인에서 또 쏴가지고 사고가 나고 또 이러다 보면 문제도 커지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포상금까지 얻고 그래서 이분들이 그 이 야생 멧돼지 외에는 다른 그 동물들에 대해서는 포획하는 거를 좀 꺼려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뭐 콩이나 막 이런 부분들에서 농작물을 피해를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도 시에서는 저는 세워야 된다라고 예, 생각하는데. 의원님 그래서 예. 저희가 요번에 이제 그 포획 구제단 할 때 총알이라든가 실 경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요번에 저기 고라니도 일부 저희가 적은 금액이지만 뭐 3만 원 정도 주는 걸로 이렇게 금액은 좀 적습니다만 3만 원 정도 별도로 당초 예산에 저희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좀 잘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예. 그 모내기 하고 그랬을 때들 또 그냥 물을 갖다 예. 심었는데 예. 예, 고라니들 때문에 그냥 맞습니다. 피해를 또 많이 예. 보고 그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페이지 그 자연순환과 그 사업설명서 10쪽을 한번 잠깐 봐보죠. 10쪽이 아니라 그 8쪽. 지금 그 에코산테로 반입하는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작년에 본 예산에 톤당 얼마씩 지금 잡혀 있습니까? 1톤당? 저희가 이제 본 예산 톤당 저기 11만 4,580원으로 됐습니다. 11만. 4,580원이요. 이게 본 예산 때 올 본 예산에 세워준 금액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를 지금 추경을 통해서 더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12만 6,030원인가요? 지금 이제 금년도 2월 달부터 그 이제 그 부가세 과세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11만 4,580원에 대한 그 11,450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 증액 부분하고 또 인구 증가에 따른 또 인구 증가하고 또 1인 세대가 많이 급증해서 생활 폐기물의 반입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거를 추정해서 감안해서 좀 증액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거기 산출내역에 보면 2022년 2월부터 부가세가 부과돼서 예. 12만 6,030원 30원, 이렇게 예. 돼 있는데 예. 그 위에 산출내역을 보면 그 6,200톤에 한해서는 12개월로 계산했어요. 이게 왜 12개월로 계산된 겁니까? 요거는 지금 당초에 세워지고 지금 한 6월 달까지는 당초가 1월 달까지 세웠는데 그거를 2월 달부터 이제 그 과세 결정이 이게 붙게 돼 있어갖고 10%를 그래서 이제 12개월을 잡는 거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요. 왜냐면 지금 이게 그 본 예산에서는 예. 11만 4,580원으로 톤당 예. 그 계산을 했잖아요. 예. 그 예산이 확보가 됐을 맞습니다. 근데 이제 텐데요. 부가세가 10% 올라가면서 2월부터 부가세가 돼서 12만 6천 원으로 이제 아니 상위- 그러면 2월부터 계산해야 되는데 왜 이게 12개월로 계산했냐고 여기는 11개월이 아니고 그 부분은 이제 이게 정확한 추정량이 아니지 않습니까? 워낙하게 이제 그 저희가 전체량은 약간의 변동이 있어서 아마 개수는 아니요. 그 의원님 말씀대로 정확히 하려면 국장님. 11개월이 맞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톤은요 추정이 안 된다 그래도 개월수는 이거는 추정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그거는 이게 사실은 이제 2월부터 이제 과세가 결정이 됐는데 이제 일단 소급 적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2월 달까지 잡은 겁니다. 1월부터 12개월. 지금 본 예산을 거기다가 저기 계약을 할 때 본 예산에서 편성을 해가지고 됐는데 예. 2월부터 과세인데 그거를 소급 적용해서 1월까지 해줘요?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지금 이게 지금 통합단가죠. 예, 통합단가입니까? 네, 톤당 예, 모든 그쵸? 모든 수수료가 다 동일합니다. 그냥 일반 소각장에서 톤당 처리하는 그 폐합성 수지들은 대략적으로 보면 금액이 다 틀리지만 25만 원대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맞습니다. 예. 생활 폐기물들 지금 이제 아파트에서 나오는 그 생활 폐기물들은
매립장으로 갔을 때는 톤당 대략 한 6만 원 돈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지금 뭐 그 일반 폐합성 수지도 들어오지만 그 생활 폐기물이 주가 제일 예, 많고요. 제일 많고 제일 많고. 음식물 슬러지 뭐 다 그렇죠. 들어옵니다. 예. 음식물 슬러지도 뭐 그렇고요. 그런 걸 통합해 가지고 계산했을 때 그 본 예산은 11만 4,580원이에요. 지금 보편적으로 봐서 전체를 100%라고 봤을 때 그 생활 폐기물이 몇 퍼센트 차지합니까, 대략? 아, 전체에서요? 예, 전체로 100을 봤을 때 100으로 봤을 때 하루 한 700톤 들어올 때 한 200이니까 한 30% 정도 이상 들어오는 거로 30%요? 예, 예. 그러니까 전체 들어오는 거에 비율로 봤을 때 생활 폐기물 지금 말씀하신 그러면 타산이 안 맞죠, 거기서. 아니 저희가 전체가 하루 700 몇 톤인데 생활 폐기물이 퍼센테이지로 보면 그 정도 물량이 맞는 것 같은데. 폐기물이 많이 나와야 이분들은 지금 적자 보전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일반 소각하는 거 태우는 거 같은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톤당 지금 그 일반 그 사기업에서 하는 것들은 일본인이나 이런 데는 25만 원이. 그렇죠. 저희보다 더 단가가 비싸죠. 폐합성 수지가 많이 나오고 태우는 그 저기 단가가 높은 그 폐합성 수지가 많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그 생활 폐기물이 적게 나온다면 당연히 그쪽에서는 이 단가 가지고는 안 맞죠. 다만 생활 폐기물이 많고 폐합성 수지가 적다면 예. 이 생활 폐기물은 6만 원대니까 예? 아무래도 11 의원님 근데 이제 그 6만 원은 의원님이 그 수도권 매립지에 가는 단가로 따진 거지. 대략적으로 그렇게 해서 한 거지. 그게 이제 운반비나 못 따지면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고요. 지금 이제 그 거기서 여기 들어오는 거는 이제 종량제 봉투 안에 들어오는 거에 대한 수수료거든요, 의원님. 예. 그게 생활 폐기물이죠. 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활용들 같은 경우야 뭐 다른 데로 빠질 테니까. 아니 50톤은 저희가 이제 재활용을 당초 50톤으로 설계를 했는데 지금 하루 평균 한 90톤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 50톤은 일단 에코센터에서 치고 있습니다. 10% 치고 나머지는 서림 환경으로 가는 거예요? 예, 나머지는 이제 서림으로 현재 가서 그쪽에서 처리가 민간에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봐서는 단가가 12만 6,030원이면 예. 타산적으로 볼 때 그분들이 수익이 괜찮은 단가예요. 물론 그분들이 투자를 한 거에 예. 거를 그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예, 15년간 운영하면서 수익으로 가져가는 되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좀 단가가 높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 좀 여기서 자꾸 논쟁을 하면 또 안 되니까 예, 예. 자료로 예, 예. 성상별 들어오는 그 퍼센테이지 있죠? 아, 예, 예. 그거하고 그 전체 총 그 반입 수수료 우리가 주는 비용. 아, 예. 그것 좀 한번 알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전체 들어오는 양하고 예, 예. 뭐 반입 비율별로 들어오는 퍼센테이지까지 예, 제가 예.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업 설명서 10쪽을 잠깐 한번 봐보죠. 클린하우스 예. 지금 25개소가 이게 본 예산에 담긴 게 아니고 지금 이번에 추경으로 나온 거죠? 예. 본 예산에는 저희가 이제 한 30개 했고 이번에 또 더 하고 싶었는데 예산의 범위 때문에 저희가 25개만. 저는 뭐 잘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좀 그 좀 긴박할 때 예. 이렇게 추경을 세워서 뭐 하는 거는 저희들도 상당히 환영을 하고요. 이게 이제 농촌 지역이나 도시 지역이나 이제 그 일반 그 폐기물들을 예. 갖다 이제 보관하는 장소가 그래도 좀 이렇게 클린하우스 마냥 좀 일률적으로 좀 돼 있어서 깨끗한 또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지금 설치 비용이 그 개소당 지금 700 평균 잡아 한 750만 원인데 예, 예. 이 가격으로 됩니까? 저희가 이제 표준 모델 안을 보면 이제 뭐 물론 더 범위가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는데 이게 평균 금액으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읍면동에 배부를 해주면 그 금액에 맞춰 저희가 표준 모델은 안을 제시해주고 그렇게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하나당 보면 한 750 정도면 저희가 설치는 가능한 걸로 이렇게. 가능하면 다행이고요. 전에들은 뭐 1,000만 원도 막 그렇게 들어가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 표준 모델들은 좀 되도록이면 예.
좀 통일시켜서 가는 게 저는 예. 좀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델은 저희가 통일시키는데요. 의원님 이제 보니까 이게 이제 장소 어떤 데는 뭐 그게 수거 양이 너무 많아서 막 밖으로 나온다는 데가 있어서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수요를 읍면동에서 파악을 해서 크기는 맞추는 걸로 그렇게 이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필요한 데는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기준 금액은 750이지만 좀 더 줘야 되는 데도 있습니다. 예. 그 사업설명서 15쪽자 한번 봐보죠.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 지금 그 올 생활 폐기물 반입 비용이 총 얼마입니까? 한 660억 정도 됩니까? 아니 반입 비용. 아니 총 의원님이 들어갈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는- 거는 에코에서 하는 네. 비용이 아니면 전체 청소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지금 이게 여기 예산 편성으로 이게 나온 게 예. 전체입니까? 에코 아니에요? 에코 쪽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요거는 그 에코 에코 쪽에 이제 폐기물 대한- 처리 시설 네. 운영에 대한 것만 나온 거고요. 저희가 이제 수거나 뭐 이런 것까지 하면 금액이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금액이 맞고 여기서는 이제 요 금액이 지금 맞습니다. 이 금액이 지금 그거잖아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음. 그 에코센터로 반입된 폐기물을 소각을 하고 나온 그 슬러지들, 온이죠? 온이들을 처리하는 비용 아닙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평택 에코센터가 그 환경부로부터 통합 환경 허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허가 조건으로 해갖고 환경 오염 방지 시설을 이제 5가지인가 이렇게 설치하는 게 주어졌습니다. 조건에 그거를 설치했다는 그 운영비 증가에 따라서 그 사용료를 저희가 이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용역비를 2,200을 추경 요번에 반영한 거고요. 나머지 반입되는 그 생활 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하수 찌꺼기 등이 이제 그 처리하다 보면 최종 폐기물이 나옵니다. 그거를 처리하기 위한 처리 비용을 이번에 40억을 이렇게 증액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결국은 에코센터로 들어가는 반입 수수료는 아까 나왔던 게 대략 톤당 그 12만 예, 12만 얼마에 12만 6,030원.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것들을 소각을 하고 나온 슬러지죠. 재 비산제 뭐 예, 협작물 뭐 이런 거 예. 요거를 처리하는 비용도 시에서 또 지금 대주는 거잖아요. 예, 그게 맞습니다. 총액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여기 나온 게 이제 운영 관리에 총 들어가는 금액이 약 한 200억 정도 210억 200억? 정도 예.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그쪽 운영비를 주면서 또 처리하는 비용까지 다 주고 일반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봐서 제가 그 아까 그 반입하는 비용들이 예. 좀 통합 단가가 좀 높은 게 아니냐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근데 예. 그거에 대한 거는 뭐 나중에 그 자료로 따져보면 될 예, 거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하나 더 궁금한 게 이 그 슬러지 나온 슬러지를 처리할 때 이제 수지본반업을 통해서 완전 뭐 그 배출된 데가 에코센터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배출되면 수지본반업을 통해서 최종 처리자로 운반을 처리지로 하겠죠. 운반을 해서 이제 갖다 예. 주는데 예. 그 운반하는 게 지금 구덕에 있는 주민들이 운영하는 예, 협의체에서도 그 협의체에서 사업자를 낸 걸로 거죠.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를 협의체에다가 시에서 그 협의체의 장비나 이런 것들을 그 차량은 저희가 이제 주민수건 사업으로 차량을 한 대 사주는 걸로 아마 돼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차를 갖고 두 대는 아마 그 당초 그 시설할 때 아마 사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차량을 갖고 주민협의체에서 그 사업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민협의체 거기 그 뭔가요? 그 시설들 예, 그 네, 주민 편익 시설 운영을 하고 주민들이 운영을 하고 예. 그 사업을 통해서도 수익이 나는 걸로 알고 수익금 나온 거를 가지고 이제 주민 또 편의 시설을 이용해서 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18쪽을 한번 봐보죠. 지금 18쪽에 나와 있는 생활 폐기물 관리에
나와 있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부분하고 사무관리비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예, 예. 이 삭감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이제 그 생활 폐기물 중에 겨울철만 되면 이제 우리 시가 도농복합시기 때문에 농촌 지역에서는 이제 농작물 특히 뭐 고추대라든가 뭐 이런 거를 다 소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각을 하는 걸 보면 이 딴 쪽 예산에는 파쇄 사업 예산을 저희가 세웠어요. 근데 이제 제가 파쇄 예산 사업을 세우고도 작년 같은 경우에 겨울철에 이제 작년에는 이 기간제를 안 쓰고 저희가 환경 기동반에 있는 분들을 써서 단속을 했는데 약 한 관내에서 한 1,000여만 원 이상의 과태료 부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제 이 지원 사업 위주로 하고 단속은 조금 자제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으로 이번에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하시고 지원 사업 위주로 하라고 그렇게 이제 저희 그 상임위에서는 그런 취지로 아마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판단은 뭐 존중을 하고요. 국회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 입장은 이제 도농복합시라 이게 이제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도심에 사시는 분들은 이 단속을 좀 원하시는 부분이 있고 이 농촌 지역 사시는 분은 주말에도 이게 이제 저희가 단속을 하니까 대부분 주말에 다 걸리시는데 이분들이 이제 기간제들을 쓰시면 솔직히 말씀은 단속에 걸려도 민간인이 단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봐드릴 수가 없어요.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약간 이제 저희 시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실정은 맞습니다. 그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진짜 긴박한 그런 사항에 대한 예산이 아니면 추경은 본 예산에 담아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 페이지 그 19쪽 한번 봐보죠. 아까 제가 연계해서 좀 질의를 아까 드렸는데 이 지역 지역 수건 사업 관리 이게 지금 마을별로 다 그 지원비가 이게 분배가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마을에서 총합으로 의견을 해가지고 저희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적으로 요번에 해주면 이제 추가되는 사업은 없고 최종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마냥 그 수지운반호 사업 같은 수익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주민 운영체에서 주민들의 이제 그 활용을 하시는 거고 저희가 이제 이 주민 수건 사업은 고덕면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생태활동과 27쪽을 잠깐 봐보죠. 지금 오성강변 르네상스 사업 추진 지금 보상이 몇 %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현재 68% 됐습니다. 18%? 그 예산 확보는요? 예산은 보상액이 한 280억 정도 소요 예정인데요. 250억 정도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한 30억 정도가 부족. 30억 정도 덜 되는 그거 겁니까?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용 재결이 절차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끝나면 내년 연초에 본예산 세워서 수용 재결 공탁 절차를 거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이게 사업이 자꾸 이런 사업들이 그 진행이 늦어지다 보면 누차 강조하지만 이제 토지보상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가 다시 이루어지고 다시 이루어지다 보면 토지 상승으로 인해서 혈세가 또 낭비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전에 받았던 분들하고 추후에 받았던 분들의 차이 때문에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이런 사업들은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주시길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식품정장과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34쪽을 한번 봐보죠. 코로나19 특별방역지원금 지원 자체 사업인데 지금 3회 추경에 18억 3,2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왜 이렇게 삭감 처리돼서 올라왔습니까? 저희가 이제 전체 사업장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휴업 중이거나 폐업했거나 아니면 이제 코로나 행정명령을 받았다거나 본인이 신청을 안 한 부분,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세웠던 예산은
전체 대상으로 했지만 그 기간 중에 이제 이 대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금액을 지급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는 겁니다. 일단 감액 예산이 나온다는 그 자체가 예. 어떻게 보면 동일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 달 사이에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이런 경우가 나오면 이건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예측을 잘못했던 어떻게 했던 예산을 예. 세워놓고 그 예산을 스스로 또 감액한다는 거는 그 계획성을 철저하게 조사를 안 했다는 뜻하고도 같고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예. 의원님 지적이 맞는데 이러다 보면 저희가- 행정에 예. 대한 불신이 올 게에 문제가 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되도록이면 일어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렇죠? 아이, 그건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폐업이라든가 휴업이라든가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또 민간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부분까지 다 예측하기 좀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 감액해서 오는 그 집행부마다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근데 그 감액해서 오는 게 한두 개냐고요, 근데. 예? 되도록이면 예. 나중에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예. 예산 편성을 해주시길 좀 예,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39쪽에 보면 고덕 공공 폐수 처리 시설 증서 사업 예. 2억이 지금 전액 삭감됐어요. 예, 예. 이거 삭감 처리가 돼도 사업하는데 지장 없겠습니까? 예, 여기 보니까 이게 이제 1차분인데 예, 예. 예. 이게 이제 저희가 시기적으로 봐서 당초는 이제 시에서 감리를 하고자 했는데 삼성이 지금 이게 단계가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상당히 빨라지는 바람에 지금 이제 협의를 저희가 새로 하고 있는데 삼성에서도 본인들이 다 감리까지 몽묻은 걸 하고 싶어 해서 저희가 이제 사업 추진상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원만한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삼성하고 협의를 해서 이 금액은 없어도 삼성에서 감리 자체를 다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왜 올렸어요? 아, 저희가 당초에는 예? 시에서 이제 감리를 하고 원활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 시기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시기가 좀 빨라졌습니다. 삼성이 반도체 아니, 하는 그건 시기가 아는데 예. 이 올린 시기하고 지금 여기 그래서 이제 삭감한 시기하고 며칠 사이냐고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고도 공공 폐수 처리 증서 3, 4단계를 저희가 협약을 6월 초에 했습니다. 예. 6월 초에서 저희가 이제 준비 과정에서 이 고덕 폐수 처리장이 반도체 시장이 조금 활성화가 돼서 시기적으로 좀 땡겨서 삼성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저희가 감리를 해놓으면 11월 달 정도 돼야지만 현장에 투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삼성은 이 공사 자체를 9월 달에 지금 할 계획에 있어서 착수 계획이 있어서 시기적으로 감리가 2, 3개월의 공백이 있어요. 그거를 좀 해소하고자 당초에 협약에 따라서 사업비를 올렸는데 이 9월에 해소하고자 이제 변경 요인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좀 삭감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아니 저는 뭐 사장 있으니까 삭감하면 예. 당연히 뭐 예산 안 들어가고 좋죠. 근데 지금 예산 올린 지가 며칠이 됐냐는 거지 협의가. 근데 그 사이에 예, 저희가 이제 공교롭게 그 사이에 변경이 있어서 네. 사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예. 예산 추경 예산 편성할 때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2억이면요 농촌 지역에 있는 2천만 원짜리 농로 포장하는 거 몇 군, 10군데를 더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그 5페이지 보면 폐 배터리 해소 관리가 있거든요. 전기차 폐차 예, 5페이지. 전기차 예. 폐 배터리를 민간 보관 시설에 지금 거기다가 지금 폐 배터리를 맡겨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원래 이게 한국환경공단에 이제 거점 수거센터가 있는데요. 네.
그 거점 수거센터 완공 시점이 2021년 9월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어쩔 수 없이 그 민간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보관하고 있던 그 수수료를 지급해줘야 돼서 그렇게 상장합니다. 그럼 이 금액이 몇 대분이에요? 몇 대? 해수부대 5대 분. 5개입니다. 5대분의 예, 이거예요? 예. 그럼 우리 평택시에서 폐차 처리해서 나오는 폐 배터리는 다 우리가 수거해서 이렇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차. 전기차에 한해서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기차에 예, 예, 한해서. 그럼 그걸 다 우리가 맡겨줘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아니 향후에는 이제 환경공단에 이제 거점 수거지가 그때는 됐기 돈 때문에 안 내고도 그냥 할 건데 네네. 지금은 지금은 이제 공간이 아직 그 확보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보관료를 납부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그거 환경공단이 생겨서 무료로 하기 전까지는 민간 시설에 보관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아니 지금 환경공단이 됐고요. 완공이 됐고 이게 2020년 1월부터 21년 10월까지의 보관료입니다. 아 돼서 이제는 그럴 일이 없는데 향후에는 전에 그간 맡겼던 전에 있던 건- 거 예. 아 그렇구나. 그러게 이 폐 배터리도 보관을 잘 하고 그것이 뭐 굉장히 환경을 유발한다고 그러는데 그런가요? 예? 그 환경 위해를 요소가 된다 그러더라고 전기차 폐 배터리가. 나중에 이제 그 폐 배터리가요. 이제 오래되면 배터리 못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보관을 잘못하면 그 안에 이제 뭐 액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서 주변 토양 오염을 시키거나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셀도 그렇다는 게 이제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조성이 됐다 그러니까 다행이네요. 그다음에 그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 예, 예. 충전소잖아요. 예, 예. 근데 거기에다 이제 전기차 아닌 사람들이 주차하는 거 관련한 프로그램을 이제 구입하겠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단속을 해보니까 상당히 과태료 법건이 엄청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저희가 이제 안내도 하고 뭐 저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개인이 이걸 부과하기가 어려워서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게 업무가 상당히 그 편안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프로그램 하나에 대해서 요청을 한 겁니다. 프로그램 필요할 것 예, 같은데요. 예. 여기 전기차 충전소는 예. 비가 오거나 특히 뭐 눈이야 저긴데 비가 오거나 그러면 위에 이렇게 지붕이 없어서 예. 노출돼 있는데 그 부분은 왜 안 해주는 거예요? 공공장소에 말씀하시는 공공장소요. 예, 예. 네. 그 의원님 이게 지붕이 있으면 태양광이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대부분 주차장에 해준 거는 태양을 이렇게 받는 셀을 갖다 이렇게 다 햇빛에 맞춰서 그걸 설계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 위에 또 위에 별도의 덮개를 하면 이제 아니 전기차 충전소 말하는 거예요. 태양광 태양광 말고 예. 여기 보면 전기차 충전하려고 그러면은 예. 충전하는데 위에 보면 지붕이 없어 비가 오라 그럴 때는 요즘 노상이잖아요. 거는 저희가 충전소 뭐 일부 돼 있는 것도 위에 지붕 있는 걸 난 못 봤는데. 그거는 그 충전소 한번 제작 보급사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고 제가 볼 때 그 전기 충전소 위에 예. 지붕 있는 걸 내가 하나도 못 봤어요. 예, 저도 지금 돼 있는 거는 그런 게 없습니다. 네, 예. 근데 비가 오는 날은 예. 이게 참 위험하다는 기분이 드는 거거든요. 예. 괜찮은 건지 아무래도 전기를 이용하는 건데 왜 없을까 하는 생각하고 민원인들이 들어와요. 왜 여기는 지붕을 안 하냐? 비 오는 날은 충전하기도 힘들고 위험하다. 그 생각들을 안 해보셨어요? 저희가 직접 받은 민원은 없었는데 의원님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은 이제 충전소 보급할 때 아무튼 비하고 관련돼서 좀 전기 그런 위험이 없도록 네, 좀 보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것도 보강하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고요. 이게 이제 진짜 비로부터 위험이 있다 그러면 다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전기다 보니까 없을 수도 있겠지만 예. 그냥 생각적으로는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의원님이 이제 전기차가 이제 계속 너무 급수적으로 저희가 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과금형이라고 개인이 이렇게 하는 거에도 지원해달라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개인이 과금형 장치를 사는데 시에서 이제 일부 지원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거에는 예. 지원되는 것도 있고 시설이 차라리
개인주택은 쉬워요. 예. 그거 안 되는 데는 공공용이나 공동 아파트 같은 데서만 돼 있잖아요. 예, 예, 지하 맞습니다. 주차장 괜찮은데 지하 주차장이 없는 데는 다 노출이에요. 예. 그러면 비 올 때는 충전하기도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런데다가 이게 전기가 혹시 비에 노출되는 게 아닌가는 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 아, 부분에 대해서 안 타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지. 예. 근데 그거는 참 위험성이 따르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 예. 추후에라도 지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공공용 시설부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